경기지사 선거 못지않게 또 관심을 끄는 곳이죠. 관심만큼이나 공천 잡음도 컸던 지역, 바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확정이 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붙게 된 건데 보시죠. 시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저의 서울에 대한 비전을 잘 설명드리고 또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의 현장의 고충을 잘 경청해서 천만의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임기를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5년으로 생각하고 5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5년짜리 비전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송영길 후보 32.7%가 나왔고요. 오세훈 현 서울시장 54.6%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송영길 후보를 오차범위 바뀐 21.9%포인트 차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권역으로 꼽히던 노원, 도봉, 강북이 포함된 이 북동권 지역의 여론조사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아주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자, 노도강, 노원, 도봉 이런 지역의 경우는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던 지역이기도 한데 글쎄요, 이 서울 표심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부동산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송영길 후보가 경선 겹치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서울시장 선거는 이건 이기기 힘든 선거라고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건데 그만큼 어려웠던 이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되는 건가요? 네, 저희 지지층에서 너무 안심하셔가지고 투표하러 안 나오실까 봐 걱정될 정도로 그 정도입니까?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과 관련한 기존의 민주당의 실정을 좀 씻어내거나 아니면 단절할 수 있을 만한 후보가 아닙니다. 송영길 후보는.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대표를 직전까지 대선 기간 하셨었기 때문에 민주당 실정의 영향을 고스란히 다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저는 민주당의 후보 선택이 좀 좋지 않은 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후보 본인이 이기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에 더해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민주당 내에 있는 꽤 좋은 자원인 송영길 후보를 컷오프를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내상을 너무 많이 입으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 정도 격차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공이 남아 있으실까 네.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이러다가도 여론조사가 또 들쭉날쭉할 수도 있고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후발 주자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주자로 나서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워낙에 또 잡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현 시장이 큰 실정 없이 또 시정을 잘 이끌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선거가 임박하면 분명히 그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니 해도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부동산 문제가 가장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이런 자평을 내기도 했었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유동성이 아주 이제 풍부해지고 그리고 저금리의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이른바 영끌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의 가수요를 이제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일강에서는 이 당시의 대담 내용에서 바로 저 포인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자평을 한 이 부분이 지금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하던데요. 저는 지방선거가 뭐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많이 좀 잦아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줬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저 네. 발언 자체는 뭐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대통령이 하고자 하셨던 이야기는 알 것 같습니다. OECD 전체 국가들을 놓고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의 상승 폭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관리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돼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계실까요? 이런 말은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시장에서 느끼는 국민들을 어떤 중심에 놓고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